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중 무역 협상 기대와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재발 우려 경감으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5% 상승한 25,428.92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3% 오른 2,744.99에, 나스닥 지수는 1.46% 상승한 7,414.77에 거래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합의에 근접할 경우 3월 1일인 협상 마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가까이 있다면 협상 기한이 잠시 흘러가게 내버려둘 수 있지만 연장을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강하지만 많은 지역은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시시피 밸리 대학에서 열린 후원 행사에서 미국 지표가 지금 당장은 경제가 좋다고 말하지만 아직 그런 번영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집단과 지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오펙의 감산이 충실히 진행되는 점이 확인된 데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산유량을 더 줄이겠다고 밝혀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1.3% 상승한 53.10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은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면서 2190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소폭 하락하면서 730선 겨우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글로벌 호재가 시장에 작용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 기한인 3월 1일이 연기될 수 있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의 셧다운과 관련해서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잠정적 합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우리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 힘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넘는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소식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에서는요. 미국의 의회가 이 셧다운 방지 협상을 잠정 타결했습니다. 우리 시장을 짓눌러온 이슈이니만큼 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 함께 받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볼 테고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AI 연구개발과 투자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시장 영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게임주가 이 신작 효과와 중국의 판호 발급으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함께 듣겠습니다. 이어서 LCD 패널 단가 하락과 스마트폰 시장 축소 등으로 이 IT 중소형주의 실적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함께 시장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의회가 셧다운 방지 협상을 잠정 타결했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지난밤, 지난밤 미국 시장의 아주 긍정적인 소식, 미국 시장, 다우지수도 그렇고요,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1.3에서 1.5% 급등 양상을 보였는데, 지금 이제 시장을 누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어떤 그 핵심 요인, 그 중에서, 두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왔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말씀 좀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일시 종료. 이 부분에 대해서 3월 1일 한도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연기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라는 부분.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이것도 이번 주 금요일로 일시 종료 해제일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시장에 상당 부분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일단 의회가 먼저 앞장서서 양당 간의 긍정적인 어떤 그 합의안을 도출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일단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고민을 좀 해보겠지만 연방정부에 대한 제2의 셧다운은 가능하면 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섞인 발언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를 1.5%에 다다르게 하는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내 거시적인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핵심적인 이슈 네 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라면, 첫 번째가 이제 내일이죠. 브렉시트 EU 협상안과 관련된 하원 2차 투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설왕설래 말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까지 이제 메이 총리가 EU 정상들과의 어떤 합의안 만들어내고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금 하원에 가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될 텐데, 시장 내에서는 일단 연기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제2 국민 투표를 이제 치달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에는 하드 브렉시트, 결국은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하드 브렉시트만큼은 피하겠다라는 의지가, 어떤 입장 차이에 따른 입장이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궁극적인 목표는 똑같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시장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기대를 걸고 가는 그런 어떤 핵심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월 15일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일시 종료, 보름간의 일시 종료, 지금 일시 중지를 지금 맞이했는데, 2월 15일 안에 일단 양당에서, 통화당과 민주당에서 원칙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일단 환호 내지는 기대 계속해서 나서고 있다라는 점. 세 번째가 무역전쟁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역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이와 관련해서도 그의 의지가 섞인 발언, 시장 내 긍정적인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FOMC의 글로벌 기준금리에 대한 금리 스탠스 완화 가능성. 이 부분은 이미 시장 내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시장 내에 긍정적인 소위 말하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도 있는,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 분위기 상당히 긍정적이게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핵심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일단 첫 번째 그 두 가지가 지난 밤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정치권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점이 지금 이제 시장의 긍정적인 어떤 그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라면 핵심 쟁점은 이렇습니다. 국경 장벽의 예산에 대한 문제죠. 일단 국경 장벽과 관련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어냈다라는 부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양당이 합의한 예산 추정액, 장벽과 관련된 예산 추정액은 한 1조 5천억 원,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 가량.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고 있는 장벽 예산은 한 6조 5천억 원가량.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은 일단
양당 공화당과 민주당이 원칙적인 합의를 만들어낸 1조 5천억 원 정도에서는 크게 변할 가능성은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지금 현재 이를 놓고 오늘 밤까지 미국 그 하원에서 이 부분을 놓고 이제 결정을 내린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이제 승인을 하는 수용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마지막 관건 어찌 보면 트럼프의 수용 여부가 마지막 관건이 되겠다. 결국 전반 트위터를 통해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트럼프 의회 합의에 대해서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다. 하지만 정치적인 그의 입지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 아래 일단은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시장 내에 많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제2의 그 연방정부 셧다운은 가능한 피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의지, 그리고 그 시장 내에서의 기대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그리고 정치권 역시 경기 둔화를 가능하면 피해가려는 그런 요구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치권적으로 거꾸로 반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 저녁 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라면 이제 공은 트럼프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요. 트럼프가 이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나머지 모자란 예산은 어디서 그가 이제 조달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왕설래 말은 많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그 기대가 모아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시장을 누르고 있던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FOMC의 금리 스탠스의 변화로 인해서 첫 번째 이슈는 해결이 되었죠. 두 번째,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이슈가 이번 주 말로 아마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세 번째, 3월 1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의 일시 중지 기한이 실기적으로 일단 연기될 가능성이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점을 통해서 봤을 때 세 가지 이슈, 네 가지 시장을 누르고 있는 이슈 중에 세 가지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거꾸로 기대감 쪽으로, 안도감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고 마지막 남은 것 이제 유로존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이제 그 내일 저녁이 되겠죠. 브렉시트와 관련된 EU 협상안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 것인지.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놓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모두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리고 상대방의 편이건 아니면 우리 편이건 상관없이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노딜 브렉시트는 피하고자 하는 그들의 어떤 그 의지 분명히 담겨 있다라는 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네 가지 시장을 더 누르고 있는 우려감 중에 세 가지가 큰 그림 속에서 해소되어가는 그런 그림. 근데 마지막 남아있는 것 역시 해소되어가는 그런 그림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 긍정적인 그림으로 상당 부분 앞으로 2월 시장 역시 긍정적인 그림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나타나는 전반적인 어떤 그 분위기 그리고 저만의 선호도의 양상이 어떤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겠다라는 점. 지금 현재 대다수의 어떤 그 투자 전략자들 현재 2월 시장은 종목 장세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큰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 개인적인 판단은요. 2월 시장 그리고 3월 시장으로 넘어갈수록 종목 장세는 종목 장세대로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중심으로 한 시총 대형주 그리고 업종 대형주 소위 말하는 리스크와 어떤 그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멘텀 투자 전략보다 오히려 전반적인 시장 내 레벨업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시장 대응을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어떤 그 관점에서 시장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예산 합의안 기쁘지 않지만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발언을 했습니다. 셧다운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양상이고 내일 있을 브렉시트 관련 투표까지 핵심 이슈들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AI 연구 개발과 투자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조치가 미중 무역 전쟁을 염두하고 나온 것이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이 부분 관련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 어찌 보면 미국의 그 연방 정부 셧다운의 핵심 쟁점은 장벽, 소위 말하는 그 장벽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라고 한마디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은 어찌 보면 처음에는 보호무역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놓고 점차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보호무역 쪽보다는 오히려 기술적인 우위, 미래 산업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선점하기 위한 양국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였다라는 부분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그런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결국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다라는 부분. 지적재산권, 결국 지적재산권의 시작 부분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를 놓고 중국에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한 바가 있었죠. 지난 2017년부터 이미 반도체 굴기 그리고 5G에 대한 투자 강력하게 감행을 하면서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압력 내지는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을 미국 스스로 느끼게끔 하였다라는 점. 이에 맞서라 미국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지금 기술적인 우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일신 우일신 해나가고 있다라는 점이 그 근거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AI 연구에 대한 우선 투자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그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물론 우리 시장 내 반도체, 통신 산업 전반적인 것이다라기보다는 통신 기기와 관련된 특히나 5G와 관련된 부분으로 좀 국한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AI와 관련된 연구 개발에 우선 투자를 하자라는 부분.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중국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AI의 대규모 투자 대응 조치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행정명령이 포함된 부분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3가지 집중 분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율주행 자동차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산업용 로봇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질병진단과 관련된 알고리즘의 개발입니다. 그러면 이 3가지 결국 시장 내에 이 3가지 쪽으로 테마주의 형성 가능성을 우리가 분명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 이와 관련된 투자 어떤 그 전략,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지속이 된다라면 일단은 우리나라와 일본과 관련된 어떤 그 5G, 반도체 이런 업종들에 대한 수혜가 상당 부분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조금 혹여나 만에하나 그들이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그림에는 어찌 보면 그 어부지리의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혁신적으로 이게 타결의 어떤 그 쟁점이 협업의 쟁점으로 좀 가게 된다라면 조금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좀 생각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분명한 건 미국과 중국 AI와 5G와 관련해서 차세대 기술 우위 확보 전쟁 분명히 만들어내 가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무역 분쟁의 지금 현재 핵심 쟁점이다라는 점. 중국은 다시 정리를 해드리니까 2030년까지 1,500억 달러, 우리 돈은 한 170조 원이 됩니다. 투자 계획을 이미 천명한 바가 있고요. 미국 5G와 관련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중국 화웨이를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 돌아다니면서 지금 현재 유로존 서방 국가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기술과 관련해서 화웨이를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다. 지금 반도체 쪽과
5G 통신 쪽에 대한 그들의 어떤 그 견제 내지는 기술적인 우위 확보를 위한 노력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해결 방안에 따라서 계속되는 화해의 견제와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5G 관련 기업에 대한 미국의 어떤 그 지원 내지는 미국과의 협업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혹여나 그들 스스로 협업을 하는 건 아닌지 협업의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만에 하나 그들이 정말로 극적으로 협업의 어떤 그 과정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찌 보면 중장기적으로 곤경에 처해질 수도 있다. 물론 상당히 희박한 시나리오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염두에 보자.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일단 큰 그림 속에서는 그들 양국 간의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과연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명확한 어떤 그 판단 내지는 의사결정 내지는 시나리오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 간단히 투자 전략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시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관심의 방향성이 실적 시즌은 마무리가 되었죠. 실적과 정치 이슈에서 정치와 경제 지표 이슈로 변해가고 있다. 특히나 오늘부터 오늘 이제 10시 반이면 중국의 수출입 이제 동향 발표가 있고요. 미국의 물가 발표, 물가 수준,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오늘 저녁에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고요. 금요일에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특히나 물가 지수는 통화 정책의 변화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지표 상당히 우리가 유의 깊게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지금 현재 북미 정상회담 이슈가 우리 시장 내 상당히 지금 오르락내리락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여기서 볼 때 어떤 전략을 추구하는 게 좋을까? 모멘텀 추구 전략을 계속해서 리스크는 리스크대로 안고 가면서 이를 계속 추구해가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조금은 더 편안한 그런 어떤 그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맞는가?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결국은 평화협정에 대한 그림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당연히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결과물로 한국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레벨업은 너무나 당연히 진행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의 투자 유입은 지속될 것이고 이러면 시총 대형주와 업종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시장 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굳이 리스크를 안고 가는 그리고 실적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대북 관련주에 대한 어떤 그 불안한 투자를 계속해서 끌고 갈 이유가 있을까?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밸류에이션 레벨업을 오히려 기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대북 관련주들은요, 대북과 관련된 평화협정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라면 다시금 주가의 하락을 모면할 수는 없게 됩니다. 하지만 시총 대형주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레벨업을 기대하고 나선 투자 전략에 대한 결과물로는요, 설사 대북과 관련된 평화협정이 성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상당 부분 낮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북 경협주는 오히려 조금은 좀 피하시고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의 밸류에이션 레벨업을 기대해 나가시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하는 포트폴리오의 수립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이슈 그리고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게임주가 기대감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신작 효과도 있었고 또 중국의 판호 발급으로 기대감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주춤했지만 그래도 투자 심리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신작 출시와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좀 매력을 많이 뽐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 게임사들이 매출 정책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금 현재는 조금 대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중국 판호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가장 강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중국 판호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정체가 되어 있다가 최근 다시 발급이 되고 있다는 거, 이거가 좀 시장의 핵심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판호라는 게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매출을 내기 위해서 사전에 받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허가권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중국 자본에 의해서 게임이 개발된 게임은 내자 판호, 그리고 외국 자본에 의해 개발된 게임은 외자 판호를 받아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중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이후에 9개월간 판호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즉 허가권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얘기다라는 거. 그렇지만 최근 12월 말부터 최근 5차례에 걸쳐 447종 게임의 판호를 발급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펄어비스는 실제로 외자 판호 발급 시에 수익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검은 사막 온라인이 2018년 중국 온라인 게임 이용자 대상 조사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게임 1위로 지금 현재 선정된 바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웹잼 같은 경우는 내자 판호의 발급 효과가 좀 많이 기대가 되는데, 웹잼 자사의 게임 뮤 IP를 중국 게임 개발 회사에 빌리고 해당 회사에서 난 수익의 5에서 10% 가까이를 수취하기 때문에 이 순이익에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국 게임 개발사인 37게임즈가 뮤 IP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 출시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2분기 이후부터 실적 수혜가 기대됩니다.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게임의 이런 방향성을 알려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신작 출시인데요. 신작 출시 항상 매번 이런 게임주들은 신작 출시 전까지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신작 출시가 실제로 되고 나서의 향후의 방향성이 많이 결정이 되는데, 그것은 게임이 얼마나 히트를 하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항상 기대가 되는 게임 바로 전까지는 항상 어떻게 된다? 바로 게임주들은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결국은 이런 신작 출시 일정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게임주를 매매하실 때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감 받는 종목들도 있지만 반면에 우려감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바로 IT 부품주인데요. LCD 패널 단가 하락과 스마트폰 시장 축소 등으로 현재 IT 중소형주들의 실적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특히나 부품주의 경우에는 주가 하락폭이 깊고 또 이 회복 속도가 좀 느린 편입니다. 이렇게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속상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적이 상당히 아직도 사실은 좀 저평가 국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적 성장성이 꺾여버렸다는 이런 이슈가 먼저 돌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이런 모습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그렇지만 최근에 IT를 향한 이런 러브콜은 계속해서 아마도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LCD 패널 단가 하락과 스마트폰 시장 축소 등 어떻게 보면 전방 산업에 밀어닥친 한파에 IT 중소형주들의 실적이 지금 현재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 등 IT 업체들의 수급성의 다변화와 원가 절감 등의 시장 축소 그리고 후폭풍이 계속해서 몰아닥치면서 부품업체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고비를 지나고 있는데요. 상장사들이 지난해 4분기 연간 실적이 속속 발표가 되면서 IT 부품업체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소지업체가 대부분인 이들 업체가 대부분 영업이익이 줄거나 적자 전환하는 경우가 지금 현재 척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메라 모듈을 생산 그리고 삼성 갤럭시 모델의 공급을 하는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의 후면 트리플 카메라 탑재가 보편화가 되면서 LG, 인텍과 함께 대표적인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지난해 매출은
10.6%가 줄어들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패널을 생산하는 일진 역시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거의 99% 가까이 줄어들어 버리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출액보다도 지금 이익 감소 추세가 더 빨랐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수주를 주는 이런 삼성전자나 대부분 이런 수주를 주는 회사들에서도 매출 자체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자기의 수익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납품받는 것에 대한 이런 단가 인하 압력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러한 이슈가 지난 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9% 가까이 감소한 3억 7,500만 대에 그치면서 5개 분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역성장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시장 침체는 미중 무역 분쟁 여파 등으로 IT 거시 환경이 계속해서 악화되자 셋업체의 재고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주요 부품업체의 실적 전망이 계속해서 하향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언제가 바닥이 나올지 이거는 좀 물음표가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휴대폰에 대한 것은 하드웨어 측면은 이미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뭔가 늘어날 게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용자들이 예전에는 한 2년만 있어도 그냥 휴대폰을 계속해서 교체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떻다? 4년, 5년 이렇게 돼도 휴대폰 아직 쓸만한데? 라는 이런 식의 흐름과 어떻게 보면 휴대폰 교체 주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리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종목들도 좀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 예측과 분석이 나오는 만큼 관련된 소식들 계속 따라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대형 인수 합병 뒤에 공매도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 좀 주의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대형 M&A가 잇따라 발표가 되면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어떤 이벤트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매매에 이용을 하는 경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표적으로 M&A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M&A를 하면 인수하는 이런 기업에서는 뭐가 나간다? 결국은 돈이 나가게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인수하는 곳에 공매도를 하고 피인수되는 거 어떻게 보면 돈을 받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이런 돈이 유입되는 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롱 포지션 아니면 중립 포지션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매매에 임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벤트 드리븐 효과가 생각보다 조금 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물론 그런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조금 주의가 요구되긴 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M&A 전략의 기본 접근은 실제로 인수 주체와 인수 대상 가운데서 단기적으로는 기업 가치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쉬운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라는 거.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인수하는 입장에서도 시너지가 발휘가 될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바뀌거나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닌데 돈은 나가고 돈이 들어오고의 방향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쪽 라인으로 지금 현재 이벤트 드리븐의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거래소에 따르면 LG 뉴플러스의 CJ 헬로 인수 관련을 재체 소식이 알려진 지난 11일 같은 경우도 LG 뉴플러스 어떻게 보면 LG 뉴플러스가 1조 원 가까이가 들여서 CJ 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라는 이런 이슈였습니다. 거래량이 폭증을 했고 실제 LG 뉴플러스에 대한 이런 공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주가도 3% 넘는 이런 하락장으로 마감됐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루어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또 넥슨 인수처에 뛰어든 넷마블 역시 비슷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넥슨 인수 참여를 선언한 지난 31일 이전에 일평균 3만 주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래량 같은 경우가 공매도 거래량이 지난 8일에는 15만 주 넘게 급증을 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넷마블이 최근 실적이 정체된 상황에서 넥슨 인수에 따른 단기적인 자금 부담은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시장에 움직여줄 수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찌됐든 조금 거래량이 좀 폭증을 하고 급등량이 좀 강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자, 오늘장은 어쨌든 미국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요. 근데 그거를 협상 기한을 좀 늦출 수 있다. 우리 분명히 실무진이 다 협의가 잘 되면 늦출 수 있다는 좀 긍정적인 발언을 했고요. 또 어찌됐든 셧다운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좀 만족하지는 않지만 셧다운을 계속해서 지속하지 않고 계속해서 셧다운 없이 갈 것 같다, 합의가 될 것 같다라는 거 이슈가 나왔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두 가지 좀 호재가 나왔고 유럽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너무 브렉시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협상을 할 거다라는 거 얘기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다시 한번 미국의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을 했는데 파월 의장이 아니다. 분명히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지표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억눌러 왔었던 위험자산 선호 그런 비위험 자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다시금 위험 자산 선호 현상으로 좀 오늘은 시장이 분명히 바뀔 것이다라는 거.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큰 폭은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수가 지금 현재 2200선에 언저리까지 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단위 어떻게 보면 PER 10배 언저리 수준까지 이미 와버린 상황에서 지수 따는 상당히 위로 올라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종목별로는 활발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순환매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키맨을 갖고 있는 건 뭐다? 바로 결국 삼성전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삼성전자의 바로 외국인 투심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가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매수만 해준다면 계속해서 그냥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모멘텀보다는 수급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그리고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강한 추위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3도로 평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겠고요. 내일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다소 춥겠습니다. 계속해서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추위가 한풀 꺾이자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남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에서 나쁨 단계로 공기가 탁하겠고요. 오후보다 오전에 먼지 농도가 더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건조특보가 점차 확대 강화되면서 서울과 일부 경기도, 경상도와 전남 지역에는 건조경보까지 내려진 상태인데요. 호흡기 건강과 더불어 각종 화재 예방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춘천의 아침 기온 영하 8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울릉도와 독도는 밤부터 눈이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2도에서 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도는 새벽에 비 또는 눈이 내리다 그치겠고요. 전주의 낮 기온 5도, 부산은 9도가 되겠습니다. 남해와 동해상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서해는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되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